자, 24번 지문부터 보시면은요. 자, 제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제 하이라이트 하시면서 쌤이 강조하는 것들을 잘 보시고요. 자,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awaken 하면은요. 이거는 깨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waken your brain 하면은 당신의 뇌를 깨워라. The power of reading aloud에서 자, reading aloud에서 우리가 aloud 하면은 높은 소리로, 큰 소리로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떠냐면은요. 큰 소리로 읽는 것의 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글을 큰 소리로 읽었을 때 당신의 뇌를 깨울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글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서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할게요. Modern Brain Scanning Techniq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Modern Brain Scanning Technique 하면은 자, 오늘날 뇌를 스캔하는 기법들을 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search as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예를 들어줄 때 쓰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 때. 그래서 예를 들자면 fMRI와 같은 오늘날 뇌를 스캐닝하는 기술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fMRI가 어때요? 모던 브레인 스캐닝 테크닉의 하나의 종류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은 자, 여기 지금 동사가 나와 있죠. have revealed that 해서 무엇을 밝혀줘 오고 있냐면 자, 우리가 항상 현재 완료라는 것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오늘날의 두뇌 스캐닝 기술들이 무엇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알 수 있도록 밝혀줘 오고 있냐면 바로 that 이하를 밝혀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that부터 해서 문장 끝까지가 타동사 reveal의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절 대절이 나와서 항상 여러분이 내신 공부를 할 때 문법 공부를 할 때 니네 이 모의고사에서 문법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안 나온다고 그랬어? 네? 문법 문제 여기서 많이 출제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런 말 없었어? 그러면 다 봐야죠. 자, 우리가 항상 대시나 왓이 나오면은요,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대자리인지 왓자리인지는 꼭 확인을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문법 문제 중에서 that과 what을 구분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무엇을 밝혀줘 오고 있냐면 reading aloud 하면은 큰 소리로 읽는 것은 lights up이에요. 자, 우리가 light 하면 보통 우리가 불빛이라는 명사로 알고 있지만은요, light는 동사로 밝혀주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읽는 것은 무엇을 밝혀주고 있냐면 many areas of the brain, 즉 우리 뇌의 여러 부분들을 밝혀준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일깨워준다. 어떤 것을 새로운 자극을 받아서 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와 같은 오늘날의 기법들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 큰 소리로 읽는 것이 우리 뇌의 발달에 큰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장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 이제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is intense activity 이렇게 이제 지금 돼 있죠. 자, 우리가 there is나 there are가 나오면 여기에 is가 나올지 are가 나올지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면 are가 나오는 것이고 뒤에 단수명사가 나오면 is가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intense activity 하면은 당연히 단수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is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there is나 there are는요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뭐가 있다 라고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강력한 활동이 있습니다. in areas. 자, areas 하면 뭡니까? 여러 장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요 areas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위에 문장에서 areas가 한번 나왔었죠. 자, 위에 문장에 나와 있던 areas는 어디에 있는 장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뇌에 있는 장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냐면요, 우리 뇌의 여러 부분에 걸쳐서 강력한 활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뭘 했을 때? 큰 소리로 읽었을 때. 자,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이 자, 문장을 독해를 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문법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ing 자리냐 pp 자리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그쵸? 근데 ing를 넣어야 될 자리에다가 pp를 써서 틀리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워크북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여기가 ing 자리냐 pp 자리냐 두 개를 묶어 놓은 다음에 적절한 것을 동그라미 쳐서 선택해라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자, 특히나 ing랑 pp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떤 경우가 되게 많냐면 명사 다음에
ing 자리냐 pp 자리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문장 구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명사 다음에 ing나 pp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무조건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자 명사 다음에 ing나 pp가 나오면 사이에는 닥치고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선생님 여기까지 알겠어요. 명사 다음에 ing나 pp가 나오면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생략됐다는 거는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때 ing를 쓰고 어떤 때 pp를 써야 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 우리가 be, pp가 문법상 뭐죠? 수동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요 be, pp가 되면 얘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 자체도 뭐뭐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be, ing가 되면 어때요? 능동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여기 적용시켜서 볼게요. areas 다음에 여기에는요 which나 또는 that, are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요 두 개가 지금 which, are나 that, are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areas가 직접적으로 associate, 우리가 associate 하면은요 연관짓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areas가 스스로 associate 하겠어요? associate 되겠어요? 돼요. 되죠. area가 스스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동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는 areas that are associated 해가지고 수동태 표현이 맞기 때문에 여기는 pp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중에 여러분이 문장 구조 파악할 때 되게 많이 써먹고 문법 문제 풀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오늘 이제 수업할 때만 해도 이게 한 20번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생략이 돼서 이렇게 ing, pp 나오는 게요. 정말 여러분이 독해 지문을 공부하다 보면 거의 한두 문장 건너씩 한 번씩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뭐와 연관되어 있는 뇌의 영역들이냐면 with pronunciation. 여러분 pronunciation 하면 우리가 pronounce 하면은 발음하다 이런 뜻이고요. pronunciation이 pronounce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음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 뇌의 부분들의 강력한 영향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 and가 나와 있죠. 아, 은하쌤이 이렇게 써놔가지고 참 지우기도 뭐하고. 자, 여기 지금 and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고등학교 어법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 병렬 구조라는 게 뭐냐면 and나 or 같은 등위 접속사가 나왔을 때 앞뒤는 어때요? 똑같은 형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앞에 ing면 여기도 ing가 나오는 거고 여기가 명사면 여기가 명사가 나오는 거고 투부정사면 여기도 투부정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and 있죠. 그러면 and가 누구누구 연결하느냐? 자 여기서 지금 and가 연결하는 건 뭐냐면은 자 여기 지금 hearing the sound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봤을 때 pronunciation and hearing the sound에서 얘랑 얘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병렬 구조로. 자, 왜? 얘는 지금 명사죠. hearing은 동명사죠. 명사나 동명사는 내내봤자 명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병렬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발음과 그 다음에 hearing the sound 하면 뭡니까? 소리를 듣는 이란 뭡니까? 듣는 것과 연관된 뇌의 영역들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활동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of the spoken response 하면은 spoken 하면 뭡니까? 말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response는 뭐가 되겠어요? 한마디로 말이 된 거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발화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있으면 끊어서 다시 한번 문장을 이제 읽고 해석해 드릴게요. 강력한 활동이 있습니다. 뇌의 영역들에 있어서. 근데 어떤 뇌의 영역이냐면 발음과 그 다음에 뭡니까? 발화된 반응에 있어서의 소리를 듣는 것과 연관된 영역들에 있어서 뇌 영역에 있어서 강력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 앞에 지금 쉼표 있죠? 쉼표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걸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쉼표 때문에 s가 붙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문법 문제로 나오기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자, 되게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위치 있죠.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단수면 어때요?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도 단수동사가 나오고 앞에 선행사가 복수면 관계대명사 뒤에 나와 있는 동사도 어때요? 단수동사 그거에 맞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쉼표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일 때 이 위치의 선행사는 앞에 나와 있는 특정한 명사가 아니고 앞문장 전체가 다 선행사예요. 그러면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면 이거를 단수 취급해야 될까요? 복수 취급해야 될까요?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면 문장이야 선행사가. 그러면 단수 취급할 거예요. 그래서 S가 붙은 겁니다. 이거 시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법 문제에서. 자, 근데 이것은 자, strengthens 하면은 뭡니까?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을 강화시키냐면 the connective structures of your brain cells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connective structures라는 말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극을 눈이나 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 뇌에서 어떤 세포들끼리 막 이렇게 막 스파크가 팍팍 뜨면서 막 서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것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기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결합하는 구조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뇌에 있는 세포들이 뭡니까?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어떤 뭡니까? 인지 활동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뇌, 당신의 뇌 세포에 있어서 결합하는 구조물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결합하는 구조를 강화시킨다는 얘기는 어때요?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잘 우리 머릿속에 남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했을 때? 소리 내서 큰 소리로 읽었을 때. 자, for more brain power 해서 무엇을 위해서? 더 강력한 이란 뭡니까? 뇌의 일한 힘에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 쌤이 자꾸 이거를 한국말로 풀어서 다시 설명해주고 하는데 이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시험을 봤을 때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문장들을 A, B, C로 해가지고 문장 하나를 준 다음에 밑에 A, B, C로 해가지고 순서 배열하는 거 있죠. 그거 틀리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거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맞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글로 그 내용만 알고 있어도 맞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의외로 선생님이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애들 고등 애들 내신을 하다 보면요. 심지어는요. 이 독해 지문 있잖아요. 내용도 모르고 애들이 시험장에 가요. 뭐만 하고 가는 줄 아세요? 문장 해석만 하고 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쉬운 순서 배열 문제도 틀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문장 삽입 문제도 틀리면 돼요? 안 돼요? 내용을 다 아는데 안 되죠? 그런 것들 다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장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세 번째 문장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영어라는 게 그래요. 설명을 하고자 들면 진짜 설명할 게 많고요. 설명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면 진짜 설명할 게 없어요. 자, 보면은 This leads to an overall improvement in concentration에서 this가 뭐냐면은 앞문장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끌어내고 있냐면 전반적인 집중력의 향상을 일으킵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큰 소리로 읽었을 때 우리 뇌에 있어서 어때요? 더 많은 부분이 자극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읽었을 때 우리 뇌 세포들 간에 있어서의 서로 결합 구조가 더욱더 강화된다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결합 구조가 더 강화되고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머릿속에 많이 남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큰 소리로 읽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훨씬 더 우리 뇌에 있어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해도 잘 가고 기억도 잘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 어떠면은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뭘 이끌어내고 있냐면 집중력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향상을 이끌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글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큰 소리로 읽었을 때 학습에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글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볼게요. 서술형 대비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은 여러분 그냥 닥치고 외우셔야 됩니다. Reading aloud, 큰 소리로 읽는 것은 is also 또한 a good way,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내용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문장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맞으려면요 이런 문장들 나오죠. 그러면 문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요 그냥 쪼물딱 하면서 가지고 놀 수 있으실 정도가 돼야 돼요. 그냥 근데 내신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문장 읽고 해석되면 내신 대비 끝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S가 붙었으면 왜 S가 붙었고 어가 붙었으면 왜 어가 붙었고 이거 하나하나를 정말 개구리 해부하듯이
하나 여러분이 다 이제 집어넣을 줄 아셔야 돼요. 큰 소리로 읽는 것은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런 여러분 연결사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올소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글의 전개 구조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 앞에까지 문장을 보니까 큰 소리로 읽는 것을 격찬하고 있죠. 결국 목적 보이겠어. 자, 뭘 격찬을 하고 있냐면 이런 반응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뭘 할 수 있다고요? 집중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좋은 결과야.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요 쭉 위에 있던 내용이 한마디로 이러이러한 좋은 점 때문에 학습자의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also가 나옴으로 인해서 큰 소리로 읽었을 때 지금 첫 번째 좋은 점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점을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 어떠냐면은 큰 소리로 읽는 것은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To develop your public speaking skills. 자, 이제 두 번째 좋은 점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스킬의 향상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발표 같은 거 시키면 막 기어가는 목소리로 막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지만 큰 소리로 평소에 읽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뭔가 연설을 하거나 스피치를 할 때 당연히 어때요? 더 자신감도 잘 될 것이고 더욱더 잘 스피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점이 이게 두 번째 좋은 점이에요. 왜냐면 it forces you. 자, it은 뭐가 되겠어요?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읽는 것은 force. 여러분, 이 force라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돼요. 이런 문법 포인트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ask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애들은 대표적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대표적인 동사들이에요. 큰 소리로 읽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뭘 강화시키냐. force는 강화시킨다는 얘기예요. 힘을 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뭘 강화시키냐면 당신으로 하여금 to read each and every word 이렇게 돼 있죠. 읽도록 강화시킨대요. 각각의 뭡니까? each and every word니까 각각의 단어와 모든 단어를 읽을 수 있도록 당신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남 앞에서 큰 소리로 말을 안 해본 사람들은요 자꾸 막 발음을 뭉개버린다든지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당황하고 부끄럽고 하니까 대충 읽고 이제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평소에 큰 소리로 읽어버린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든 단어들을 빠짐없이 각각 어때요? 정확하게 읽어 내려가는 것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직 어렵지 않아요. 왜? 24번은 쉬운 지문이거든요. 좀 이따 29번, 30번, 31번, 32번 하면은 여러분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자,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거. each하고 every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단수 명사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each하고 every 다음에는 무조건 단수 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word가 나오고 여기 만약에 words 했으면 이거 문법상 틀려요. words 하면 안 돼요. word예요. 꼭 기억하세요. 쌤이 찝어주는 거라도 정확히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것은 something people don't often do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something은 뭐냐면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단어를 어떠한 얘기예요? 힘을 줘서 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don't often do 자주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말을 하거나 글을 읽거나 할 때 각각의 단어를 힘 주어서 읽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냥 대충 그냥 쭉 읽어내려는 연습을 많이 해요. 쭉 읽어내려는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When reading quickly 빨리 읽을 때 또는 어때요? 조용히 읽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장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볼게요. 아이들은요, in particular, 특히나 should be encouraged. 자, 여러분, encourage 하면요, 우쭈쭈쭈 하면서 장려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be encouraged가 나와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장려하는 거예요? 장려받는 거예요? encourage는 장려하는 거거든요. 나오나 be encouraged 하면 장려하는 거야, 장려받는 거야? 안 듣고 계시는군요. 장려받는 거. 그렇죠, 장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궁둥이 팡팡하면서 어때요? 장려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 아이들은요, should be encouraged, 장려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뭐 하도록? To read aloud, 큰 소리로 읽도록.
왜냐면 the brain. 자, 뇌는요 is wire. 여러분 wire는요 연결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is wire를 따면은 연결하는 거에 연결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저렇게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나원이처럼.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지문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한 지문에 1시간,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이런 수동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꼼꼼하게 짚어서 공부하잖아요. 한 지문 공부하는데 1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자, 뇌는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for 무엇을 위해서 뇌가 서로 연결돼 있냐면 learning, 학습을 위해서요. 자, 근데 무엇을 통해서 연결이 되냐면 connections. 여러분, 우리 앞쪽에서 connection 나와 있는 거 기억나시죠? 어디서 나왔으면 뇌 세포들이 structured, connective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뇌 세포들이 서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학습이 더 효율적으로 생긴다는 얘기가 있었었잖아요. 그 부분은 또 이제 상징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 연결들은요, that are created by. 자, 여기 또 지금 수동태, 계속 지금 수동태 나오고 있어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긍정적인 자극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여러분이 어떤 짓을 했는데요. 너무 막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막 신나해요. 그럼 여러분이 어때요? 그 행동이 강화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행동을 더 하려고 하겠죠. 만약 어떤 행동을 했더니 엄마 아빠가 막 화를 내고 내 엉덩이를 때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행동을 안 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긍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결들이에요. 예를 들면 singing, touching, and reading aloud에서 노래 부르기, 만지기, 그리고 뭡니까? 큰 소리로 읽기와 같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자 하나 끝나버렸네요. 그러니까는 자, 이 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면 이 글의 주제는요, reading aloud의 좋은 점이에요. reading aloud를 했을 때 첫 번째 좋은 점은 뭐가 있었죠? concentration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public speech를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두 개가 그냥 이게 그냥 핵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29번 질문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아까 나오니까 24번 어렵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자, 볼게요. 예전에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던 애들은요, 선생님이 그 얘기 많이 했었을 거예요. 고1 되는 순간 내신 대비할 때 중3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낄 것이다. 얘기를 했었었죠. 이번에 시험 범위가 제일 많은 학교는 중앙여고입니다. 중앙여고는요, 교과서 2단원에요. 모의고사 지문이 35개 나오더라고요. 나온이를 그냥 중앙여고를 보내버렸어야 되는데. 자, 깜짝 놀랐습니다. 중앙여고. 중앙여고는 보니 많이 졸려. 어젯밤에 뭐 있어? 그래서 잠을 많이 못 잤어? 다이아,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나 어제 밤 샜어. 나 어제 밤에 1시에 강원도 갔다가 새벽 1시. 왜요? 집안일 때문에 새벽 1시에 갔다가 아침 9시에 강원도에서 출발해서 여기 1시에 도착했어. 그럼 8시간 동안 잠 안 자셨어요? 아니 차에서 잠깐만 한 2-30분은 잤지 잠깐. 근데 그리고 1시에 도착해서 지금 계속 수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일찍 주무세요. 새벽처럼 피곤하진 않아. 왜요? 아직 젊은가 봐. 쌤 젊으세요. 우리 야 짬짬하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딸이 니네랑 동갑이라고. 그렇게 안 보여요. 쌤 20대 후반 같아요. 미쳤나 봐 얘가. 너 공부하지 마라. 너 그 정신 상태로 공부를 받는 것에 효과가 전혀 없을 것 같다. 자, 볼게요. 자, 제목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은 여러분이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 아저씨 왜 또 이상한 쌉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목을 보면서 이 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 거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이해가 더 잘 돼요. 자, the functions of routines in athletic performance. 여러분, athletic 하면 이것은 뭐냐면 운동의 이런 뜻이에요. 운동 수행, 운동을 퍼포먼스하는 얘기는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루틴의 기능이에요. 루틴이 뭔지 아시죠?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거. 선생님이 테니스를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 테니스 선수 중에서 나달 선수가 혹시 라파엘 나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라파엘 나달. 이름이 나달이야 나달. 근데 되게 좋아해. 근데 그 아저씨가 되게 루틴이 서브, 그러니까 테니스는 서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루틴이 더러워. 항상 이렇게 팬티를 빼.
뭔 말인지 아시죠? 바지에서 빼. 그리고 코에 기름을 묻혀. 뺀 손으로. 그 다음에 머리가 되게 길고 머리를 이렇게 넘겨.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서브를 넣어. 이게 그 사람 루틴이야. 근데 만약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팬티를 빼는 걸 못하게 한다면 서브가 잘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겠죠. 코기름 해가지고 머리 넘기는 걸 못하게 하면 제대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동선수가 운동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루틴,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진짜 오랜만에 수업한다. 진짜 모의고사. 되게 낯설자. 자, 보세요. 루틴들은요. 여러분도 루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옷 갈아입고, 뭐 가방 메고 학교 가고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루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틴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왠지 사람 하면 뒤에 ER이 붙거나 OR이 붙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운동선수는요. 그냥 얘가 운동선수라는 명사예요. 애슬리트 하면 이게 그냥 운동선수예요. 운동이 아니고 운동선수예요. 선수. 이런 게 또 뭐가 있어? 우리 요리사가 영어로 뭐예요? 요리사? 셰프 말고 C로 시작하는 단어. 쿡이죠. 네. 그리고 쿠커는 요리 기구잖아요. 똑같아요. 쿡이 요리사인 것처럼 그냥 애슬릿이 운동선수예요. 자, 그래서 루틴들은 운동선수들로 하여금 자, 여러분 우리 아까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기억나시죠? 오형식 동사로 목적격 보호자의 투부정사는 enable도 똑같아요.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예요. 해도 오형식. 네, 그럼요. 무조건입니다. 자, 루틴은 운동선수들로 하여금 뭘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냐면 competition condition 이렇게 돼 있죠. competition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경쟁 또는 경기 이런 뜻이에요. 자, 경기 조건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너무 생뚱맞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일단 먼저 어때요? 주제문을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로 이해가 안 가네? 하니까 밑에서 어때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나 자 보세요 여러분. for example이 그 다음 나와 있잖아요. for example은 왜 들어줄까요? 왜 쓸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 내가 여러분이 글을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 글을 읽고 독자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글을 써요? 뻑큐를 날리면서 엿먹어라 이해하지 마라 이러면서 글을 쓰겠어요. 어떻게든 이해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뭐 for example이나 또는 부연 설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항상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내가 한 얘기를 독자가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어때요?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나 예를 들어주면서 어떻게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위에서 보니까 루틴들이 운동선수들로 하여금 경기 조건을 평가하는데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뒤에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보고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bouncing a ball in a volleyball service routine에서 발리볼 뭔지 아시죠? 배구. 자, 배구를 서비스가 그거잖아요. 서브 넣는 거. 배구 서브 루틴에 있어서 공을 바닥에 여러분 우리가 배구에서 서브 넣을 때 그냥 서브 넣는 사람이 그냥 들고 있다 그냥 넣어요? 아니면 공을 몇 번 튀긴 다음에 넣어요? 튀긴 다음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튀기는 거예요. 동명사로 해서.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배구 서브 루틴에 있어서 공을 튕기는 거예요. 바닥에. 튕기는 것은 supplies. 얘가 지금 동사예요. supply는 뭡니까? 공급하다, 제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엇을 제공하냐면 server. server는 뭐예요? 서브 넣는 사람이잖아요. 서브 넣는 사람에게 supply A with B 하면은 A에게 B를 제공하는 거예요. 서브 넣는 사람에게 뭘 제공하냐면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예요? 무엇에 대한? 그 공에 대한. 왜? 공을 튀기면서 얘가 바람이 꽉 찼네? 바람이 살짝 좀 적은 공이네? 이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을 튀겨보면. 그리고 the flow. 바닥이 딱딱하네? 바닥이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으니까 바운싱 되는 속도가 조금 느리네? 이걸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the state of her muscle. 그래서 그녀의 근육 상태. 왜? 손도 잘 풀리고 어깨도 잘 풀리고 이제 내 몸이 잘 이완이 돼 있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때요? 이 루틴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이와 같은 정보는 뭐겠어요? 이렇게 공을 튀김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겠죠. 공 상태라든지 바닥 상태라든지 내 몸의 근육 상태라든지
자, 여러분이 있잖아요. 저는요 선생님 독해를 너무 잘하고 싶어요. 나는 수능에서 꼭 1등급을 맞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이 꼭 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명사를 대명사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영어 독해를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명사를 대명사로 해석을 해서 they가 나오면 그들, it이 나오면 그것, she가 나오면 그녀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절대 독해 지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이와 같은 정보는 이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파악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 어때요? 위의 내용부터 해서 쭉 내용이 하나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해가 가지 그냥 이것을 해석을 대명사를 해석을 해보면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다 조각조각 나가지고 다 읽고 나서 뭔 말인지 몰라요.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정보는 can then 그런 다음에 be used to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적어야 되겠구나. 이거 적어볼게요. 이거 꼭 외우세요. 자, 이거 used 동사원형, be used 동사원형, be used ing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의외로 어법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뜻은 굳이 선생님 글씨도 못 쓰는데 쓰지 않고 불러드릴게요. used 동사원형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곤 했다. I used shopping. I used shop.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나는 쇼핑을 하곤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e used 동사원형이죠. 두 번째. 이거는 뭐뭐에 사용되다예요. 사용되다. 사용되다. 그 다음에 be used ing 있죠. 얘는 익숙하다예요. 익숙하다. 꼭 다 외우세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요.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얘는요. be used to 다음에 뭐가 나온 거예요? 이 세 개 중에서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두 번째. 그렇죠. 왜? 얘는 어차피 부사니까 없다 치면 prepare라는 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준비하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어법 문제로 출제할 때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preparing 해서 써놔. 어법상 틀린 것은 찾을 수 있어야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정보는 그런 다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어디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prepare는 준비하다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녀의 서브를 준비하는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죠. 왜? 이제 공의 상태, 바람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파악했어. 바닥 상태도 내가 파악했어. 내 몸의 근육 상태도 파악을 했어. 그럼 이제 어때요? 이제 서브를 적절하게 최적으로 넣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봅시다. 4번 루틴스. 루틴들은요 또한 자, 여기로는 또 뭐가 나왔죠? 또한 나왔죠. 아까 선생님이 또한이 앞 지문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우리가 또한은요 이렇게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나랑 만약에 자 주희랑 싸웠어. 주희랑 싸웠는데 내가 이제 주희한테 맞고 엄마한테 가서 일러. 엄마, 주희가 나 발로 찼다. 또한 따기까지 때렸다. 이렇게 되면요 발로 내가 쳐 맞은 것도 충격이야. 근데 또한이 나오면서 어때요? 그에 못지않는 또 충격과 공포가 따기까지 맞았어요. 그러니까 또한이라는 건 뭐냐면 비슷한 맥락의 중요한 또 다른 걸 언급할 때 쓰는 게 또한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걔는 나한테 돈 빌려가서 갚지도 않았어. 또한 나를 협박하지 했어.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돈 빌려가서 안 갚은 것도 충격인데 협박한 것도 어때요? 그에 못지않은 정말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거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또한. 자, 루틴들은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죠. 또한 운동선수들한테 뭘 할 수 있게 해주냐면 자 봐봐 to adjust. 여러분 이 adjust라는 단어는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요 뭔가에 맞게 조절하고 적응시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아셨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만들기를 했는데 구멍에 넣어보니까 안 들어가. 그럼 어때요? 조금 더 깎아가지고 아니면 구멍을 좀 더 넓히든지 해가지고 끼워 맞출 수 있게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조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우리가 안경 맞추러 가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딱 이제 안경사가 끼워주고 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면 아 조금 흐리게 보이는데요 하면은 또 이제 다시 렌즈를 이렇게 조절해줘요. 이것도 다 어드저스트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네이블 목적어 투부정사 또 나왔잖아요. 운동선수들로 하여금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fine tune. 자,
여러분 이 fine tune이라는 것도 단어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fine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뜻이 그거예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죠. fine, 나 좋아, 너는 어때? 이럴 때 I'm fine, thank you 이런 건 이제 우리 보통 쓰잖아요. 근데 fine은 좋은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화장 많이 하잖아요. 화장할 때 마무리는 뭘로 하죠? 이걸로 하죠. 파우더로 하잖아요. 아니요? 맞아요. 했는데 이 정도면 큰일인데, 아무튼 파우더가 있어요. 파우더가 있는데 파우더 통을 보면 혹시 fine powder라고 써져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이 파우더는 겁나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fine에는요 미세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주 작은. 그러니까 fine powder는 뭐냐면 파우더 입자가 겁나 곱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ine은 좋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운, 아주 미세한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리고 tune이죠, tune. 우리가 여러분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되지만 라디오 같은 거 이렇게 들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그죠? 이 주파수 맞추는 그 버튼이나 이 다이얼을 우리가 튜닝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튜는 뭐냐면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조절을 하는데 어떻게 조절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루틴들은 운동선수들로 하여금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preparations, 준비를. 아, 공이 생각보다 바람이 많지 않네? 그러면 공을 이렇게 딱 있을 때 잘 튕겨나갈까요? 덜 튕겨나갈까요? 덜 튕기겠죠. 그러니까는 바람이 별로 없네? 이걸 파악을 했어. 루틴을 통해서. 그러면 서브를 넣을 때 더 세게 때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공이 더 빠른 속도로 가겠죠. 뭐만지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based on 무엇에 기초를 두어서 이와 같은 평가들의 기초를 두어서. 이와 같은 평가들은 또 어때요? 위에 나와 있는 평가들이죠. 바닥 상태는 어떻고, 공 상태는 어떻고, 내 근육 상태는 어떻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in pursuit of 이거는 그냥 수거예요. 무엇을 추구하여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추구해서 a particular competitive goal 하면은 뭡니까? 특정한 이란 뭡니까? 경쟁 목표를 추구해서 그들의 이란 뭡니까? 준비를 조절하고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용이라도 잘 이해 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세세한 문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웬만한 건 여기에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이 돈을 내고 학원에 비싼 돈을 내고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거는 뭐냐면 100개의 문법 설명들이 있으면 도대체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쓸데없는 것들은 빼더라도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 파악이라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혼자서 이 문장 공부하는 거는 여기 밑에 있는 걸 보면서 해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자 this adaptation 자 여러분 this adaptation 나와 있죠. adaptation은 적응이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this 나와 있죠. 이와 같은 적응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적응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위에서 어떤 적응이에요? 여기 적응 두 개나 나왔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이와 같은 적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응은 can involve 포함할 수 있습니다. adjustment 조정을 무엇에 대한 그 뭡니까? 여건들에 대한 조정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들에 대한 조정을 포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경쟁적 상황에 대한 조정을 포함할 수 있고요. 또는 내적인 이란 뭡니까? 영향에 대한 이란 뭡니까? 조정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That can affect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해서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죠. 대자리인지 와자리인지 구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지금 5번 문장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위에서 아까 fine tune도 하고 adjust도 할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루틴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미세하게 조정을 하고 적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적응이 결국에는 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냐면은 한마디로 뭡니까? 여건들. 지금 바람은 어떤지, 공의 상태는 어떤 이런 여건들, 그리고 경쟁 상대들, 상대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뭡니까? 어느 정도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장. 시간은 너무 잘 가고 설명할 건 많고 미쳐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Just like는요, 딱 뭐뭐처럼 이런 뜻이에요. Just like adjusting a race car engine to the conditions of the track 이렇게 돼 있죠. Adjust to예요.
adjust A to B 하면은요 A를 B에 조정시키다, 맞추다, 조절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ace car engine 하면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F1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이싱을 하는 자동차 엔진을 트랙의 여건에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에요. 트랙 그리고 공기 온도에 적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씨에 적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동차 경주에서 1등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아주 미세하게 잘 조정을 해야지 다른 경주 선수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루틴들은요 adjust 조절합니다. 모든 경쟁적인 구성 요소들 뭘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적절한 퍼포먼스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동선수의 퍼포먼스에 있어서 이러한 루틴이 이와 같이 좋은 역할을 하고 중요하다라는 게 이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하고 쉴까요? 힘 있을 때 좀 몰아서 하고 나중에 힘이 나죠. 30번 하고 쉬었다가 31번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까지 오늘 4개 원래 은하쌤이 하시려고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자 보면은 To change in promotional strategies from deceiving to conveying true valu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프로모셔널이 뭔지 아시죠? 프로모션이 뭔지 아세요? 프로모션? 홍보.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맨날 오잖아요. 막 올리브영 세일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홍보 전략에 있어서의 변화야. 근데 우리가 홍보 전략이라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게 두 가지일 수 있죠. 정말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고객 만족을 시키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어때요? 요즘 과장 광고 되게 심하잖아요. 막 가끔씩 보면 여기 막 이렇게 붙여놓으면 막 여기 막 이제 막 기미 같은 게 막 다 없어진다 막 그런 광고도 막 인스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효과가 상대적으로 별로 없는데 과장 광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예전에는요 from deceiving to에서 from A to B 하면은 A에서부터 B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from deceiving 하면은 deceive는요 속여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홍보 전략은 속여먹는 거죠. 정말 물건이 그 정도의 값어치는 없어. 근데 이걸 과장 광고해가지고 구매하도록 만드는 것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실질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걸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홍보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건 홍보가 상대편을 어떻게든 고객을 기만하거나 속여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데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그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이 좋은 물건의 실질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자, 프로모션 홍보는 deals with 여러분 deal with는 다루다 이런 뜻이에요. 뭘 다루고 있냐면 소비자 심리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소비자 심리를 확 우리 쪽으로 호의적으로 만들었으면 어때요? 홍보가 성공한 거고. 자, we can't force. 여러분 아까 우리 force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 우리는 자 강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One way or another. 하나의 방식 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the clever marketer 해서 똑똑한 마케팅 담당자는 knows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that promotion 홍보가 is used to 여러분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무슨 뜻이었었죠? 붕어세요? 네? be used to 동사 원형 다이야? 그렇지 소율이가 변했어요. 우리 소율이가 달라졌어요. 사용되다였었죠? 좀 사용하나요? 넌 수동 기타를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자 여기 보세요. 똑똑한 마케터들은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사용된다는 거죠. 뭐 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In the most clear, honest and simple fashion possible 해서 가장 명확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가능한 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똑똑한 마케터들은 알고 있습니다. 똑똑한 마케터들은요 뻥치고
허위 광고하고 과장 광고 해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정직하면서도 가장 어떠한 얘기예요. 명확하면서도 가능한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상품을 홍보하는 게 최고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뭘 그렇게 해요? 홍보를 할 때 가장 정직하고 명확하고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sales에서 매출 증가의 가능성이 goes up 올라가겠죠. 한번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 이제 더 볼게요. 나도 며칠 전에 이렇게 막 인스타를 보니까 라라스의 팝콘이 나오더라고. 막 대표님 이거 얼마에 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켰어.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와가지고 이제 먹어봤거든. 그래가지고는 이제 했는데 막 저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수종쌤을 이렇게 한 두세 봉지 챙겨드렸거든. 그랬더니 이게 저당이라고 해서 살 안 찐다고 해서 먹잖아. 그랬더니 수종쌤이 먹었는데 이거 살 찌는데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한 번에 몇 봉지를 먹은 거예요? 하면서 이제 내가 뭐라고 하고 말았는데 먹어봤는데 맛있기는 해.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양이 적더라고. 가격 대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요 물건 자체의 퀄리티는 높으니까 맛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건 이제 만족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걸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허위 광고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문장 무조건 해주세요. 자 4번. 이거 외우라고요? 네. 이게 문법상 좀 중요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도치구문입니다. 도치구문. 이거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도치가 여기 한번 보세요. 도치를 설명하기 전에 이 문장의 동사는 are입니다. go는 있죠. go는 뭐예요? 네, 명사예요? go의 pp, go, went, gone이죠. 가다. 그러면 pp는 형용사거든요. 주어로 쓸 수 있나요? 자, 뭐가 있냐면요. 이거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She is beautiful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 반에는 없지만 자 그러면 she is beautiful 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자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나는 이제 서울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요 서울에서 선생님이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이렇게 보면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들이 사귀는 모습을 참 많이 보여요. 그럼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왜 한국 여자는 외국 남자를 좋아할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약간 한국 남자의 한심함이 많이 가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남자애가 누구한테 고백을 해. 썸녀한테 고백을 할 때 처음부터 네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좋은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막 냄새를 풍기죠. 내가 요즘 좋아하는 애가 생겼는데 걔가 내 마음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걔도 날 좋아해서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게 넌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 습성이죠. 근데 외국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맨 앞에다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She is beautiful 하면 얘는 몇 형식이에요? 2형식이죠. 찍어서 맞춘 거. 야, 그래도 20%의 확률이면 되게 잘한 거야. 자, she is beautiful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she야 beautiful이야? beautiful이죠. 우리가 도치구문, 도치라는 건 뭐냐면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 건데 도치가 발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형용사가 나오면 얘는 전형적인 2형식이잖아요.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형용사가 우리가 어떤 게 가능하면 형용사, 비동사, 주어도 가능해요. 이렇게 도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beautiful is sh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beautiful 하면은요 형용사는 주어로 쓸 수가 없어요. 뭐만 이해하셨죠? beautiful is she 실제 이렇게 형용사, 비동사, 주어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The days에서 그 나날들이 are gone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가버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가버린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나날들이 가버렸습니다. 어떤 나날들이죠? When promotions were done 해서 홍보들이 행해졌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홍보예요? In order to fool the consumer 해서 in order to 다음에는 꼭 알아놓으세요.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fully죠. fully 동사 원형이에요. 바보 똥멍충이가 아니고요. 명사 아니고 동사라고요. full 하면은요 속이다, 기만하다, 사기쳐먹다 이런 뜻이야. 바보로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어떤 시대가 가버렸냐면요. 홍보가 행해지던 시대는 가버렸어요. 뭐 하기 위해서 홍보가 행해지는 거예요? 소비자를 속여먹는, 먹기 위해 행해지던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죠. 이제 이해하셨어요? into. 자, 자, the consumer into purchasing something에서 무언가를 구매하도록 소비자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뭡니까? 행해지던 이란 홍보의 시대는 끝나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중요한 문장. 자, 그다음에 5번 문장도 지금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The long-term effect of getting a consumer to buy something 돼 있죠. 장기간의 효과예요. 장기간의 영향이에요. 무엇에 있어서 getting a consumer to buy something에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구매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효과는 자, they did not really want to or need에서 근데 소비자들이 진짜로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무언가를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하는 것의 장기적인 효과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옷가게에 갔는데 내가 그냥 보고 있는데 언니가 이 옷 너무 너랑 잘 어울릴 것 같대. 그래서 충동 구매로 샀어. 그럼 뭐 환불하러 갈 확률이 높아요? 그냥 입을 확률이 높아요? 그냥 입어요. 성격이 참 곰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그렇게 해서 집에 쌓이는 옷이 참 많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사실상 또 별표예요. 중요한, 아무튼 이 지문은 다 중요하대요, 지금요. In fact, 사실상 소비자들은요, fooled ones에서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자,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명사 다음에 ing나 pp. 이거죠. Consumers who are fool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임수를 한 번 당한 소비자들이 되는 거예요. 속임수를 당한 소비자들은 can do damage to sales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매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잖아. 한 번 이렇게 속았어. 그러면은요, 어떨까요? 그 브랜드 보면은 치를 떨겠죠. 보면 아시겠죠? 왜냐면 they relate their experience to others에서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여러분 자기 혼자만 당해요?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그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는 옷을 한 장 팔아먹을 수 있지만 주변에 소문이 나면서 어때요? 나중에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대신에 마케터들은 이제 앞에까지는 뭐예요? 기존의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속여서 물건을 팔아먹던 경우를 얘기를 했다면 대신에 이제 정반대 상황이에요. 이제 오늘날의 똑똑한 마케터들 대신에 마케터들은 오늘날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that their goal 그들의 목표는 is to identify 구분하는 것이라는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the consumers 소비자들을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비자예요? Who are most likely to appreciate a good or service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어떤 소비자면은 아마도 가장 어떠한 얘기예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정하는 소비자들을 구분짓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a good or service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 시간이나 이런 때 재화와 용역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을 텐데 한마디로 굿은요 물건이고요, 서비스는 말 그대로 용역,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굿은요 상품이라고요. 굿이 우리 굿즈 하잖아요. 굿즈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to promote that good or service에서 그리고 어떻게는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한다는 거예요. In a way that 어떤 방식으로 makes the value clear to the consumer에서 소비자들에게 그 가치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선보이 주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여기 보세요, 여러분. 왜? 뭐예요? 그냥 또 엊그저께 아픈 기억이 떠올라서. 왜요? 나 엊그저께
그저께 대장내시경이니까 어떡해. 너무 힘들어 진짜. 속상해요. 이미 다 끝났는데 뭘 힘을 내? 네, 느낌이 나요? 저 아. 시간 치웠는데 났어요? 어떻게 나? 엄마 아빠 안 해보셨어? 6, 7시 되면 저녁 때 6, 7시 되면 약을 가루로 된 약을 500ml 물에 넣고 섞어서 마셔. 근데 약이 진짜 토 나오는 약이야. 그거 막 똥 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500ml를 마시고 물을 또 1리터를 1.5리터를 마셔야 돼. 한마디로 물을 1시간 이내에. 그러고 나면 한두 시간 있으면 이제 하늘이 날 불러. 뭐 화장실에서 계속 그냥 상주해야 돼. 근데 맛있잖아요. 맛있게 나오는데요. 진짜 맛없어. 아 진짜요? 진짜 토 나오는 포카리 스웨트 맛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대장내신 왜 하는 거예요? 대장암이나 뭐 이런 거 있는지. 아. 그리고 이제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그걸 또 먹어. 그래가지고 그냥 밤새 화장실에서 살아. 그리고 다음날 이제 병원 가서 이제 프로포폴 맞고 기절해 있으면 이제 해집어 놓는 거지. 대어포에다가 별표. 항상 이런 연결사들 여러분 꼭 따지셔야 돼요. 왜? 항상은 아니지만요. 시험에 연결사들을 묶어놓고 문제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의고사 같은 거 풀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마케터들은요, must know, 알아야만 합니다. Where the potential consumers are 해서 잠재적인 고객이 어디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처럼 10대 여학생들을 위한 화장품을 만들어서 내가 만약에 판매하는 마케터라고 가정을 해봐.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놓고는 중앙시장에 가가지고 그 상품을 홍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타겟팅으로 하는 이란 뭡니까? 소비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how to reach them. 어떻게 그들에게. 자, 이거 길거리에서 나눠보자 아무 소용 없겠죠. 인스타를 뭐 공략한다든지 페이스북을 공략한다든지 어떻게 그들에게 도달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우리 또 이어서